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회계원리 문제풀이 강의 시간입니다. 먼저 기본서 과정에서 강의했던 그 이론 부분을 요약 정리하고 각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론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이론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죠, 그죠? 예, 문제 위주로 좀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니까 그래 이제 이론을 요약 정리할 겁니다. 조금 부족한 거는 기본서 강의를 또 참고하시고 그렇게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교재 한번 보세요. 9페이지입니다. 첫 장 9페이지 찾았습니까? 회계의 기본 원리다. 그죠? 기본 원리가, 회계 기본 원리라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우리가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뭐 하죠? 장부에 기장하죠? 그죠? 모든 어떤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고, 그 장부에 기장하다가 이제 연말이 됩니다. 그죠? 12월 말이 되면은 장부 마감을 하죠. 그걸 우리 뭐라 하죠? 결산. 그 결산하고 나면 결산 보고서 작성하죠. 결산 보고서. 그게 뭐죠? 재무제표. 그죠? 이 과정이죠. 이게 우리 회계의 바로 기본 과정입니다.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가 순환 과정이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고 그 연말에 와서 결산을 하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결산 보고서가 뭐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죠? 요 과정.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보고 바로 장부 기장 안 하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분계라는 거는 거래를 요약했죠. 그죠? 차변과 대변으로 요약해서 장부 기장을 간편화하기 위해서. 그죠? 요 거래를 요약해서 차변, 대변으로 나눈 겁니다. 그걸 분계를 한다 그랬죠. 그럼 차변에 들어가는 건 뭐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는 반대죠. 여기는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그렇죠. 물론 이제 비용이 발생되면은 차변이고 수익 발생은 대변인데 이 비용이 소멸하면은 대변에 가죠. 수익이 소멸하면은 차변에 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8가지를 우리는 거래의 8요소다. 4개. 소멸까지 들어가면 10개 되죠. 거래의 10요소다. 그죠? 이걸 우리가 분계 법칙을 한다 그랬죠. 분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장부에 기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장부 기장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 그럼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에 보시면은 북이라는 거는 장부 기장이죠. 장부 기장의 주목적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 장부를 기장하는 거는 결국 목적은 바로 결산 보고서 작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재무제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에 대한 말이 몇 번이 나와 있죠? 3번이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라는 것은 손익계산서. 이게 기본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파악하는 게 목적이 있다. 그럼 1번, 2번, 4번, 5번은 이제 부수적인 목적이다. 그죠? 이렇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포인트 1번, 거기 보면은 포인트 1번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뒷자 한번 넘겨볼까요? 키가 나와 있죠. 열쇠. 거기 보면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키. 그죠? 북이란 장부기입의 줄임말로서 재산의 정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기장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구분한다. 물론 이제 단식에는 가계부기와 관청과 재단부기가 있고 복식에는 상업부기, 공업부기, 은행부기 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부기입니다. 그죠? 복식이죠. 그럼 1번에 보면은 부기의 목적이 나와 있죠. 주된 목적이다. 1번.
바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재무 상태표. 2번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한다. 그죠? 이게 바로 뭐죠? 손익계산서. 그리고 부목적에는 경영자의 경영 방침이나 경영 수립 제공. 그리고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과세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2번에 보면은 회계의 목적이다. 우리 이제 회계, 부기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부기의 목적이고 회계의 목적에는 이 보고서 작성까지 해서 여기서 이 보고서를 말하면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회계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정의를 내리기로 부기의 목적은 여기까지입니다. 회계의 목적은 이 결과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용자에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요약해서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을 보면 됩니다. 그 여기까지는 부기의 목적이다. 회계의 목적이 요거다. 물론 회계라는 건 이걸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 정보 제공이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래 그 회계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예, 국제 기준에서는 회계 정보의 이용자가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아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무회계와 관리, 이해, 우리 원가 관리회계를 말하죠. 보고 대상은 외부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입니다. 관리회계는 경영자, 내부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보고 양식에게는 재무제표가 있지만 관리, 원가 관리에게는 일정한 양식이 없다. 그리고 정보의 방향은 재무회계는 과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있어 왔던 자료죠. 그리고 과거 지향적이라 이래 보는 거고 관리에게는 이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말하면 생산 시스템, 생산 라인을 정설할 거냐, 축소할 거냐, 미래지향적 어떤 관리 쪽의 측면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시점은 정기적 제공이 되지만은 관리에게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범위는 재무회계는 화폐적 정보라는 것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금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만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에게는 말로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화폐적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비화폐적 정보도 포함한다. 됐죠? 요게 이제 목적. 아래 보시면 회계 순환 과정이 나온다. 그죠? 순환 과정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순환 과정은 제가 요약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그럼 이 회계 문제집의 교재 구성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거기 보니까 포인트 문제가 있습니다. 포인트 문제가 있고 그 뒷장에 보니까 키 열쇠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말하면 해설이 나오죠. 해설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뒤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각 포인트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거기에 포인트 문제가 있고, 기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뒤로 쭉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21쪽입니다. 그죠? 21쪽에 한번 보세요. 확인 체크 문제가 있죠. 확인 체크 문제. 그죠? 예, 문제가 있고, 다음에 한번 좀 저 뒤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21쪽이죠. 그죠? 204페이지입니다. 저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잠깐. 교재 구성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204쪽을 한번 보세요. 그 204페이지 보니까 실력 배양 문제가 있죠. 단원별로. 예. 요거는 뒤쪽으로 빼놨습니다. 예. 지금 교재 구성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단원에 우리가 이제 회계 기본 원리 하고 나면 이제 흐름을 하고 나면 각 이제 계정 과목란에 들어가잖아. 그죠? 현금,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제 차례대로 각각 단원별로 자산에 가면은
기억납니까? 현, 예, 주, 외, 상권, 기타. 기억나죠? 그죠? 현금부터. 거기 보면은 각 일이 나옵니다. 포인트 문제, 해설, 확인 체크 문제, 실력 배양 문제. 그러면은 이 부분은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기본 문제에 대한 해설. 요게 이제 말하면 이론 요약이죠. 요 부분을 따로 떼버리면 요게 이론 요약집이 돼버립니다. 이론 요약집이고. 아시겠죠? 예. 그 요 문제, 이게 기본 문제고. 요거는 이제 말하면은 이 기본, 가장 이제 우리가, 예, 기본되고, 예, 가장 이제 뼈대, 가장 중요한 문제, 요 문제가 있고, 확인 체크 문제라는 건 이제 복습 문제죠. 그죠? 복습 문제고, 실력 배양 문제는 이제 종합 문제. 예. 이거는 종합 문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단원별로 그 이론 요약 정리를 하고, 그죠? 하면서 요 문제를 풀어보죠.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여기에 따른 다시 또 복습 한번 하고,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그죠? 예상 문제, 이런 거. 얘는 좀 다양한 문제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럼 결과 3단계죠. 그죠? 3번 하게 됩니다. 이론 요약을 가지고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실력 배양 문제, 이게 종합 문제, 이렇게 항상 3단계로 되어 있다 한 걸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먼저 이걸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요 문제를 먼저 보시고, 이제 우리가 기본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죠? 그럼 조금 요 문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요 부분을 좀 보충해서 정리하시고, 풀어보시고, 요거 복습 문제 풀고, 실력 배양 문제. 구성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3단계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저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일을 하면서 같이 푸릅니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죠? 계산기하고 연습장 이래 옆에 두시고, 저하고 같이 계산도 하고, 실제 문제도 풀어보고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1번 문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가볼까요? 예, 뒤로 가면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그죠?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은 회계의 순환 과정. 이제 전체 흐름이죠. 그죠? 우리 전체 흐름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기본되지만은 또 우리 이제 문제 풀이니까 이론 요약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 거래를 우리는 붕괴라는 절차를 거쳐서 기입하는 장부를 뭐라 하죠? 예, 붕괴장이라 합니다. 그 붕괴를 보고 이제 원장을 작성하죠. 이 원장을 작성할 때는 발생된 계정별 모든 계정에 대해서 원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라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연말에 와서, 예,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걸 뭐라 하죠? 시산표.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 시산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재무상태표.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시산표에는 모든 계정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시산표에는 여기에 자산, 그리고 부채와 자본, 그리고 비용, 그리고 수익. 그죠? 이 모든 금액, 이 합계가, 이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같아진다. 그죠? 이게 시산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이제 재무상태표로 가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아시죠? 이 물론 이제 요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요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비용과 수익.
이때 요 수익과 비용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걸 뭐라 하죠? 당기순이익이라 하죠.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과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일치가 돼야 되죠. 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금, 이 세금을 우리 뭐라 한다 그랬죠? 법인세. 그죠? 그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죠. 그죠? 개인이 내는 세금을 뭐라 하죠? 소득세라 이랍니다. 법인, 이런 어떤 회사, 그죠? 회사, 기업이 내는 세금을 뭐라 하죠? 법인세. 아시겠죠? 소득세와 법인세인데, 이 소득세는 모두 종류가 8가지입니다. 이배사, 건영기, 태양, 8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여러분들 왜 월급 받으면 연말 생산하죠? 근로소득. 이배사, 연기,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해서 모두 8가지가 소득세가 됩니다. 법인세,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그럼 보통 법인세는 약입니다. 예. 그 내년 법인세율은 또 약간 변동이 있는데, 약 20%입니다. 세금은 20%. 소득이 만약에 100원을 벌였으면 세금이 20원 내야 되죠. 100원에 대한 20원. 근데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은 6에서 40%입니다. 여기 또 내년에 좀 변동이 될 겁니다. 뭐 42%까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아무튼 6에서 40%입니다. 요거는 단일세율이죠. 그죠? 예. 20%. 이거는 금액이 적으면 1200만 원까지는 6%고, 뭐 4600만 원까지는 15%고,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생깁니다. 6%도 있고, 15%도 있고, 24%, 또 35%, 38%,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단계로 되어 있죠. 그럼 어느 게 더 크냐, 적냐 하는 거는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예, 그래서 개인이 내는 세금과 법인이 내는 세금이 다르다 하는 걸 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은 세금이 몇 프로 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금액이 5억이 넘으면 여기 들어갑니다. 40%. 아시겠죠? 그럼 3억 뭐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 사이 중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률적으로 몇 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개인이 내는 세금은 6단계로 나누어져 있구나. 금액에 따라서. 참고로 하세요. 예, 법인은 20%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납부할 세금입니다. 그럼 세금에 대한 걸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세무회계라 합니다. 세무회계. 여기까지를 우리는 재무회계다. 그죠? 재무회계. 요 세금 세무회계.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가 분필 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거 그걸 뭐라 하죠? 원가회계.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는 출제가 안 되죠. 세금 쪽은 출제가 안 되는데 과거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법인세 해서 이연 부분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세무조정에서. 이 재무회계에서는 80%가 출제됩니다. 원가액에서 20%, 그죠? 모든 이제 40문제가 출제되니까 여기서 32문제, 여기서 8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이론과 계산 문제 있다 그랬죠. 이론이 40%, 약 40%, 계산 부분이 약 60%를 차지한다. 아시죠? 그런데 이 비중은 이론이 40%입니다. 계산 부분이 60%고, 그런데 이거는 항상 이런 게 아니고 좀 달라지고, 이거는 또 항상 이건 똑같습니다. 재무회계는 80%, 원가에는 20%, 이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계산 부분이 70% 넘겨도 나올 수 있고. 아시겠죠? 이거는 좀 변동이 있는데, 그동안 출제됐던 걸 기준했을 때, 약 40%와 60% 정도 비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